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란죄를 헌재에서 빼고 한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질문권도 박탈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헌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적으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각하했습니다. 자,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건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의 편파적일 수 있는 민주당과 국회 측에 유리한 공개적 진행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채널A가 아주 날카로운 문영배 저격을 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 힌트 논란,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어떤 힌트를 줬을까요? 자, 이 저간의 사정을 보면 정말 문영배 헌재소장은 공정해야 할, 적어도 외관적으로는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국회 측,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의 유리한 그런 재판 진행 힌트까지 준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자,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자, 이런 문영배 권한대행의 편파적 마은혁 후보자의 관련된 결과, 이걸 보고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이른바 보수 서양으로 분류되는 3명의 재판관이 별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절차,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임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걸 권한쟁의를 낸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이 3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는 쪼개지고 있고 그 과정은 아주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내통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힌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회 측이 낸 권한쟁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권한쟁의 변론 과정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힌트 논란의 발단입니다.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말합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국회 측 대리인, 지금 현재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영배 대행,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하기에 앞서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시켜야 한다는 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문영배가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로 국회의 의결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는 힌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가 문건한 대행의 발언 날 뒤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사후에 이걸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는 각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변론이 열린 1월 22일만 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데요.
지난 3일로 잡혔던 선고 일자를 미루고 지난 10일 추가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의결을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가 나흘 만에 본회의 의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의 선을 넘은 편파 진행이라는 겁니다. 자, 여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 사후적 의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영배 재판관이 민주당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힌트를 줬다고 지적했고,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들도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걸 헌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걸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측의 요건이나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헌재가 각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론 중에 절차도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힌트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측 요구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오늘 3명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 심판 청구 문제가 있다고 본 3명. 자, 이 사람들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보수 성향이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들 3명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라는 별개의 의견을 낸 겁니다. 헌재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셈입니다. 양심선언일까요? 자기들도 이걸 하니까 참 창피할 겁니다. 헌법재판소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에 합류할지 이거 관심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은혁이 들어와도 문제 안 들어와도 문제라고 민주당 쪽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들어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안 들어오면 기각 각하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들 국민들의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